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 저는 4시에 그냥 저절로 일어납니다. 자동이야.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서 잠을 자긴 잤어요? 그래서 아이. 나는 깼는데. 깨가지고 봤는데 MBC 뭐 SBS 안 하더만. 지상파는 그때 안 했어요. 지상파는 안 했어요. 그래 오마이TV하고 겸공하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가 오늘 유난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 정말 피곤하네.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되게 웃기는 건데 정말 피곤해. 뭐일 벌어질 것처럼 했는데 끝은 꼭 이렇게 허망하게.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뻥카만 날리고 이씨. 아, 어쨌든 정말. 오늘 10시 33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영장 집행됐다. 공조본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줬습니다. 영장이 네, 집행됐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윤석열 얼굴을 못 봤잖아요. 네. 그래서 공수처 들어가면서 뭔가 입장을 밝힐 것처럼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당당하게 들어가는 모습 보이고 부당하게 자기는 체포됐다고 하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기가 계엄 선포한 거는 정당한 행위였다. 이걸 강변하려고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지지자들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다만 안타까운 건 수사기관의 호송차가 아닌 경호 전용 차량을 탄 것으로 경호 전용 차량 탄 것으로 탔어요? 보이는데 그 정확하지 않습니다. 승합차는 안 타고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계속 안 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계속 차가지고 실랑이를 아침에 벌였거든요. 지금 속보로 지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예.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 인정하지 않는다. 네, 그 얘기 계속 하고 그렇죠. 있어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개탄스럽다는 표현을 썼네. 불법 수사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뭔가 법을 잘 지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납득하리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런가 봐요. 네. 이거 남미 마약 왕들이 하는 말 아니야? 남미 마약 광들. 어? 야, 네, 그래서 뉴스원 속보 이거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내란 우두머리. 야. 아니 보니까 내란 우두머리 피해자라고 죄명도 내란 우두머리로 돼 있더라. 피해자. 맞아요.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기였는데 네. 내란 우두머리가 더 막 와다. 그렇죠. 뭔가 와다. 우리 순 우리말이 좋기는 하더라고요. 맞아. 네. 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을 국경일로 지정을 해야 될지. 뭐 그런 것까지. 아니면은 저 탄핵 심판이 되면 2월 말이나 3월 초 어떻게 예상하세요? 탄핵은 저는 계속 예상한 게 2월에 전 탄핵이 2월 말, 중. 2월 말이나 2월 말. 3월 초, 늦으면 3월 초, 빠르면 2월 말에 정리된다. 저랑 저도 비슷하게 2월이면 끝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 아니 뭐 할 얘기가 있어야 뭘.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없잖아. 할 얘기가 없어. 진짜. 왜냐면 내란 그 선포하는 거 우리가 다 봤지. 네.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어제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내란 하는 거 정말 몰랐다. 근데 총리니까 이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이게 의결이 돼야 되는 거고 자기가 서명돼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를 아예 몰랐대잖아요. 총리를 거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건 완전 불법이고 완전 위헌이거든요. 그렇죠. 헌법에 나오잖아요. 그거 하라고 그렇죠. 82조에. 근데 네. 하나도 안 했다고 지금 본인이 막 자기 변명하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완전 위헌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포고령에 대해서 사무처장에게 한정혜 의원이 막 물어봤잖아요. 포고령은 헌법 위반입니까? 침묵 위반입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네.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이거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면 그게 끝인데 결국은 뭐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 근데 왜 끝까지 자진 출석으로 처리를 해달라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땡깡을 부렸을까요? 창피하니까 그러겠지. 아니 법꾸라지들이니까 법적으로 이게 자진 출석하면 혹시 뭔가가 있나? 구속영장 청구할 때 네. 참작이 되죠. 아, 자기가 이제 도주할 의뢰가 없고 내가 스스로 여기에 나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렇지. 아니 남미 깽단도 이렇게 안 해요. 그렇지. 이렇게까지 물리력으로 저항하고 버티다가 마지막으로 끌려나갈 때쯤 되니까 나 자진 출석으로 처리해줘. 예. 나 구속영장 발부 안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 어딨나. 우리나라 어느 범죄자가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 주장을 속보로 하고 있어. 나왔는데 예. 공수처 도착했대요. 공수처 도착했대요? 네. 아 진짜 빨리 가는구나. 진짜 빨리 가. 교통통제 앞에 쫙 하니까 다 그냥 쫙 뭐 해주고. 10분도 안 걸려가지고 10분이네. 신호도 다 뚫어주고. 신호도 다 그러니까. 들어주고. 되게 좋겠다. 네. 그 사람은 대통령일 때도 신호 다 뚫어주는데. 이제 피해자인데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야. 인생 마지막 신호 뚫어준 거야. 그러면 이제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사실 아침에 나올 김치찌개 거야. 전화 안 마지막 나올 거야. 계란말이를 안 나와? 드시고 이제 가셨겠네. 안 나와? 글쎄. 아니 근데 근데 구속영장은 당연히 이제 청구되면은 뭐 이것도 당연히 발부돼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니 볼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경호처 내부 분위기는요. 네. 윤 대통령 측이 더 잘 파악하고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날 윤 대통령 측이 제일 솔직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냥 불구속 수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 측이 계속 뻥카를 계속 날렸지만 솔직한 심정은 그동안에 이렇게 버티고 온갖 뭐 우기고 생떼 쓴 그 본질적인 이유는 나 구속되기 싫어 그렇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탄핵 여부가 헌법재판소가 계속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안 되면은 그래도 역시 계속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중에 사면이든 뭐든 다시 살아올 방법이나 국리를 찾는 게 이들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아마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파면 결정 나와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후문으로 해서 들어갔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고요. 공수처 후문으로 들어가서 공수처에 출석했다. 거기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자진 출석하면 안 되는 게 자진 출석은 임의 출석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본인이 가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조사 음. 중단해달라 그러면 중단할 수 있고. 아. 근데 이제 그 체포영장에 의한 집행인 경우는 48시간 동안은 그러네. 잡아놓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아. 결론적으로는 그의 요구는 절대 들어주면 안 된다. 자진 출석은 임의 출석이고 그러면 임의로도 나갈 수 있네. 그래서 만약에 자진 출석으로 잘못 오케이가 됐었다면 중간에 긴급 체포해버려야 돼. 그렇구나. 아니, 체포영장- 걸 모를 리는 없을 것 체포영장 같고요. 집행이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법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있네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런 꼼수를 쓴 거네요. 네. 진짜 좀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찌질하게 말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찌질했던 게 또 버스로 가렸어. 자기가 주차장에서 타는 모습 있잖아요. 안 뭐 찍히려고. 그런 모습을 안 찍히려고. 근데 뭐가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인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실제로는 이렇게 버티고 소환에 응하지 않고 그다음에 계속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거 거죠. 아닙니까? 당당하게 맞서야지 그걸 만약에 알 정도의 사람 잘했으면. 같으면 뭐 왜 계엄을 선포하고 왜 그렇지. 그동안에 그러고 있었겠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런 정도의 인식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그 무렵 그러니까 애초에 뭐 극우 유튜버나 이런 것들은 계속 봤던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자꾸 회피하는 방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했겠죠. 계속 자기 합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 안 되는 국정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 반국가 세력들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한테 책임 전가를 계속 했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서 스스로 도취되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국가를 바로 세우는 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것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겠죠. 그게 계엄으로 나왔을 거라고 봐요. 김연아 평론가는 새벽부터 봤습니까? 봐야죠. 네. 어떻게 뭐 느끼는 감사함 같은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 이제 아까 뭐 뻥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지. 뻥카라고 할 만한 이제 그러한 시도를 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막고 싶고 이제 정말로 마지막까지 모든 수를 동원하고 싶었는데 진심이었다. 근데 수단이 없어진 거죠. 경호처 직원들이 다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포기해버린 거 아닙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그 마지막까지 이제 일부 뭐 이런 간부들의 뭐 이런 움직임으로는 이제 뭐 그들의 표현으로는 중과부적인 것이고 지금 이 오전까지 쭉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은 윤석열 측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주장과 모든 꼼수를 마지막까지 다 한 거예요. 그렇지. 끝에 가서는 밖에 이제 이 국민의힘 거기 가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 서 있고 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또 있었어요.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있고 밖에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윤석열 측에서 그걸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밖에 있는 의원들을 들어오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누구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나경원, 김기현, 김기현. 뭐 등등 해가지고 있는데 저기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20여 명 정도. 이철규도 뒤에 이철규도 있네. 이철규 근데 권성동은 왜 안 갔지? 권성동은 절대 못 가요 저런데. 야, 권성동 참 권성동, 얍삽하다. 권성동. 분리 전략을 취하는 거죠. 네. 권성동은 지도부는 저기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지. 이미 처음에 그렇게 주장을 해놨기 때문에 네. 저기 안 가도 되는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놨고 그렇지. 저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 관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관저 안으로. 박충건 뭐 이런 사람들은 관저 안에서 자기 SNS에다가 관저 안의 상황 이런 걸 올리고 막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랬는데 그 아무튼간에 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달라. 그럼 저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거기서 무슨 상황이 또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서는 공수처와 이제 공조수사본부하고 이 영장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를 이 얘기를 하는 과정인데도 저 사람들 들어오게 해달라 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마지막까지 어쨌든 꼼수를 쓰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자진 출석한 걸로 해달라라고 변호인단이 주장한 거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 수사를 갑자기 주장한 거잖아요. 임의 수사로 처리해달라. 그렇죠. 이미 강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어떤 수사기관이 지금 강제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인데 누가 그거를 갑자기 중간에 임의 수사로 바꿔줍니까? 저나 최경영 기자님이 수사 대상이면 절대 그렇게 안 해주죠. 근데 그런 주장을 자기가 수사기관에 검찰총장까지 해본 사람이 그런 주장까지 한다. 그 마지막까지 이제 완전히 벚꾸라지처럼 마지막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잡혀가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기관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을 보면서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금 이게 윤석열 입장문에 나오는 입장문이에요? 입장문이 있는데 이런 주장까지 마지막으로 하면서 지금 온갖 오물은 다 뿌리면서 지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지금 마지막까지 이런 추한 모습까지 남기고 가는 건데 이 모든 지금까지 한 주장을 앞으로의 모든 절차에서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결과적으로는 탄핵 심판에서 어떤 거에 근거가 될 거냐면은 이 헌정수의 의지가 맞아. 없다 이거는 이런 결과로 돌아올 거여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2말 3초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뻥카 얘기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가 뻥카라고 얘기했던 거는 윤곽금, 석동열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를 뻥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호처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마치 뭐 집행하러 오는 경찰이 들어오면은 막 체포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황당한 주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저 아까 사진 봤지만 나경원하고 김기현은 진짜 소갈머리 없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아니,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김기현은 그러니까, 뭐 영남 지역에 있으니까 계속 국회의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경원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왜 지금 네. 둘이 총대맺겠어요? 이후에 당권을 잡던가 아니면은 대권으로 가든가 서울시장으로 가든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욕심 있으니까 그 앞에 서는 거지. 권성동은 생각이 또 다를걸요? 아 얘는 지금 국민의힘하고 네. 그 여론전을 펼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를 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 있어요 보니까 당 지도부까지 여기에 개입해 들어가면은 당 지도부는 당 자체가 완전히 여기에 가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은 완전히 여기에 그냥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에는 걸치게 의원들은 글로 가고 개별적인 의사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당 지도부의 경우에는 그래도 당에서 뭔가 국회 차원에서 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은 0.5 전략이구나. 0.5. 그렇지 국민의힘은 네. 완전히 내란 선동 정당, 내란 공범 정당이 돼버릴 수밖에 그렇지. 없다는 걸 아는 거지. 예. 그러니까 머리 쓰는 거예요. 제 개인 생각은 조금 달라요. 물론 이제 그 말이 딱 맞는데 예.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아요. 권성동이는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폰이 1월 달이면 끝나는 걸 알아요. 명태균 폰이 지금 12월 12일 날 이제 폰하고 폰이지. USB하고가 전달이 된 게 12월 12일이고요. 그렇죠. 그 포렌식 시작한 게 17일부터인데요. 예. 그때로부터 지금 15만 5천 개의 자료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4년 동안 썼던 핸드폰이 있어요. 그 핸드폰에 대한 이 자료 전체 정리하는 게 17일이면 끝나요. 17일이면 끝난다. 네, 그 17일 동안에 사용하는 게 이제 카톡 그때 다 정리됐고요. 음성 통화 다 정리됐고요. 그다음에 그림 파일, 문서 파일, 사진 파일 이런 거 다 정리가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15만 5천 개였던 거예요. 이제 그때는 2019년부터
3년까지 2023년 9월인가까지 이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예. 윤석열 씨의 대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쫙 들어 있어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이준석 것도 같이 들어 있어요. 아. 이준석 당대표 거가. 예. 근데 여기서 핵심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022년도에 하고 이준석이 2021년도에 당대표 되잖아요. 그랬죠. 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또 관계가 이제 그 전에 있거든요. 그랬죠. 명태균 씨가 오세훈하고 또 관계가 2021년도 있어요. 네. 요 2021년도부터 2022년도, 2023년도까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요때 나오는 그 자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선 오세훈, 이준석, 김종인, 그다음에 윤석열, 요 김건희까지 5명이 매우 밀접하게 이제 움직이는 거기 홍준표도 들어가죠. 예. 거기까지가 매우 중요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권성동은 없네. 권성동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윤핵관으로서 등장을 해요. 윤한홍과 권성동이. 근데 문제는 김건희 라인과 권성동의 윤한홍 라인이 싸운다는 거예요. 윤핵관 그렇지. 라인이. 그거를 이준석이가 중간에 이제 껴 있어가지고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몰아낼 때. 그때 이준석이가 권성동, 윤한홍, 뭐 윤상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느라고 그때 정신이 없었잖아. 자기를 예. 쫓아낸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때 김건희 라인이 원래는 득세를 하고 싶어 했는데 권성동이 내가 딱 윤석열에게 붙어가지고 검사 출신들이라는 사람들이 딱 붙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꾸 나대게 만들면 너네 큰일 나. 이래가지고 지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성동은 그 당시에 자기 자력으로 자기는 강원도에서 의원이 된 사람이었고 자기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조금 누구의 입김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 그때 윤상현이가 그 사람들 복당하고 막 뭐 되게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단 예. 말이죠. 무소속이었어. 이게 되게 중요한 내 말이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김건희 라인과 윤석열 라인이 계속 맨날 싸워요.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무쇠솥에 윤석열을 팔팔 삶아 죽인다라고 했던 그 워딩이 나오는 때가 윤석열 라인하고 김건희 라인이 맨날 싸우는 때야. 그때 명태균이 그 얘기했던 기억나요? 내가 지금 한 말? 잘 나 모르죠? 그게 뭐 기억이 안 나. 그게 무슨 그게 얘기냐? 뭐 언제예요? 2022년이에요? 예, 그게 2022년도에 대선 때인가? 대선 직후예요? 윤석열 그 최은순 장모가 그때 이제 한번 법정 구속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죠. 유영병원 그 맞아요. 문제로 해가지고. 네. 근데 그때 그 집에 이제 갔는데 윤석열 장모가 명태균 씨에게 뭔가 밥을 끓여줬나 뭐 어땠나 이렇게 보여줬대. 얼굴을 그거 보여줬대요. 대통령 되고 나선데. 그러니까 봐봐 내 말을 잘 들어봐. 2022년도란 말이에요. 맞아. 여름이야, 여름. 여름이에요. 여름이야. 여름 7월인가 그래. 7월인가 그랬어요. 내 기억에 7월인가. 그랬는데 그 얼굴을 딱 빛을 보더니 네. 윤석열이가 자기 엄마라고 소개도 안 해줬는데 김건희에게 낯빛이 매우 안 좋으시니 조심하셔야 되겠다. 맞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거기 혹 가가지고 낯빛이 왜 안 좋으시죠? 이러면서 혹시 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막 물어보고 그랬었대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의 신기가 있다는 걸 이제 은근슬 비치고 있었었는데 명태균이.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꼭 가고 있는 중인데 원래 그 전에도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해. 그 다음에 김건희가 무슨 꿈을 꿨대요. 이거는 다 그동안에 이 파일로 다 나온 얘기예요. 음성 파일로. 꿈을 꿨는데 명태균 말로 다 나온 얘기야. 근데 권성동이하고 그 윤한홍하고 이 윤핵관의 트리오들이 뭔가 되게 기분 나쁜 듯한 이 꿈에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건희가 매우 찜찜한 얼굴로 명 선생님에게 이제 이걸 물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 선생님이 그 꿈은 무슨 꿈이냐 해석을 해줘요. 그 꿈의 해석이 바로 큰 가마솥에 윤석열을 집어넣고 이 3명이 삶아먹는 꿈이다. 이 사람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와. 그리고 난 그 다음에 3명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까 말한 권성동 뭐 윤핵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저번에 여기서 여러 번 얘기해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권성동이 어디 저쪽에 부산인가 어딘가 그 지방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강원도가 어딘가에서 그 손님으로 온 남녀 2명이 있었어요. 부부가. 예. 그 사람들 술 먹고서 헬랄레 해가지고 그 부인한테 수작을 걸다가 성희롱하다가 그때 성추행 문제로 그게 크게 한번 시끄럽게 난 적이 있었어요. 권성동이. 네. 찾아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권성동 추문이 그때 이제 이런 권성동 성희롱을 쳐봐요. 그렇게 해서 뭐 잡아뜨리네 뭐 어쩌네 이런 말까지 해가지고 별별 얘기 이제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있으면서 대통령이 지금
깨끗한 이미지를 가도 지금 이게 문제가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에 대통령이 누가 되는 저런 행동을 권성동이 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시끄러웠었을 때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그 논설위원 그 김도 무슨 논설위원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 관상을 딱 보더니 명태균 씨가 네. 저 사람은 대통령보다 기가 너무 세고 안 맞아서 저 사람은 잘라야 된다. 명태균이 그랬대? 네, 명태균이 사실은 그래가지고. 최강시사 와가지고 최강시사 인터뷰하고 거기에서 실언을 해가지고 그 다다음날인가 바로 잘렸거든. 그건 뭐 실한 그까지가 한 번 했다고 네. 잘리는 게 아닌데 그 말하기 전,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일주일 전이니까 열흘 전부터 잘리라고 했는데 근데 조선일보 자를 명분이 없었던 거지. 맞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를 명분이 없다가 이제 이것저것 잘리면서 뭐 무슨 돈을 뭐 골프장에서 접대를 받았네 뭘 했네 하면서 이제 맞아. 이런저런 걸 됐어. 가지고서 잘랐지. 그러니까 그 최은순 장모가 법정 구속된 건 2023년 7월 21일. 예. 그건 그 뒷얘기네 그러면. 네, 그 뒷얘기고 권성동이 그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뭐 하는 7월 건 아니, 2021년? 2021년. 네, 2021년 12월. 그러면 그때 그 21년, 22년 3년 사이에 지금 이 일이 다 벌어진 그렇죠, 건데 그렇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확인하기로는 이준석 라인하고 권성동 라인하고가 이제 서로 이제 막 치고받고 싸웠고 김건희는 이준석 라인하고 사실 이제 사이가 좋았던 거예요. 그랬었기 때문에 권성동 쪽에서는 처음에 김건희 라인이 워낙 세니까 이제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예. 얘네들이 더 세지면 안 된다고 이제 대통령한테 속닥속닥 했었었고 대통령이 니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했다가 와이프한테 이제 혼나고 이런 와중이었었대요. 그러니까 그 2022년 그 집권 이후에 대통령실 한번 대대적으로 정리했잖아요. 그 정리했을 때 내부 알력 다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때 윤핵관 라인들이 다 정리가 됐다고 얘기가 나왔단 그래서 말이에요. 어쨌든 내가 말을 정리하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권성동이는 명태균하고 뭔가를 하지를 않아. 그렇지.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에서 뭐가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에서 이 핸드폰에서 뭔가가 이제 이런 말이면 나올 텐데 예. 나오더라도 권성동은 자유롭다. 건재해. 어. 건재한 사람이 2명이야. 한동훈하고 권성동하고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하고 그럼 싶은 권성동은 말은. 이제 속으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권성동은 그런 야욕을 드러낸 적은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네. 모르겠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 2명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한동훈은 이미 윤석열이 황태자 있다가 지금 떨거져 나갔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다 싫어하잖아요. 권성동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윤석열가 막 빨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무슨 뜻이겠냐?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찌끄러기를 어쨌든 향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있을 거 그렇지. 아니에요? 네. 그 세력들의 힘을 나한테 몰아줘라. 아, 지금 그쪽으로 왜냐면 아직 대선 숫자가 안 정해졌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굳건한 지지 기반이 20% 콘크리트 아스팔트 우파를 바탕으로 해서 적당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들이 항상 주장하는 중도 보수 확장 전략, 예? 그러면서 이미지 세탁 전략으로 들어가면 한두 달 있으면 국민들은 개돼지니까 다 까먹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속으로는 생각을 그럴 하고 수도 있겠지. 있고 그런 권성동은 네. 야 니네들은 게이트에 열려있는 사람들 저기 가서 다 더러운 거 묻었으니까 묻은 애들끼리 저기 가 있어. 자 봐봐. 묻은 애들끼리 저기 가 있어. 그렇지. 그렇지만 나는 저 사람들을 지켜주는 호위무사야. 나는 윤석열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을 나는 이용해서 이제 속으로 그러겠지. 그렇지. 근데 윤석열이 지금 어려울 때 나는 윤석열을 지키는 배신자가 아니라 난 지키는 나는 묻은 것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고 너네는 묻었으니까 할 수 없이 저기 가는 애들이고 구분이 되죠. 그리고 나는 지도부로서 저런 데 가지 말라 그랬어. 어차피 윤석열은 탄핵될 것이고 어차피 돌아오지도 못해. 그러면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갈 곳을 잃어. 그 사람들은 누가 데리고 와야 돼? 내가 데리고 와야지. 내가 흡수해야지. 한동훈이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거 아스팔트 우파가 또 한동훈을 되게 또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싫어요. 싫어하죠. 엄청나게 싫어하더라고. 보수에서는 그거 굉장히 아스팔트들은 원래 박근혜를 지지하던 사람들이에요. 아. 근데 한동훈이가 박근혜를 탄핵시켰다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내가 진짜 재밌는 거 하나 해줄게. 딴 데서 한 번도 안 말해주고. 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제일 열심히 싸웠던 변호사들 생각나시죠? 변호사들. 박근혜 변호사. 대통령 탄핵할 때. 도태우하고, 네. 도태우, 어. 김평우 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김평우 변호사 기억나세요? 김평우 변호사가 그때 대한변협 회장했던 사람이고 연세 좀 아, 있으신 그래요? 분이에요. 그분이 미국 계시다가 박근혜 대통령 지켜야 된다고 한국까지 날라와가지고 엄청 열심히 싸우다가 태극기 휘날리면서 광장에서까지 박근혜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그렇지. 그분이 요즘 이재명을 지지해요. 이재명을 지지해요.
조국도 지지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락하고 다녀요. 김평우 회장님이 왜 그런지 알아요? 나 김평우 회장 되게 친해요. 예.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윤석열 때문이에요. 왜? 박근혜를 탄핵시킨 사람이 윤석열이니까. 아스팔트 우파들은 아. 한동훈이를 그렇게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미안한 거.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에 정략적으로 윤석열을 그래도 지지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한동훈이가 못된 놈이지 윤석열은 그래도 대통령이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동안에 마음속으로 인지 부조화를 느꼈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윤석열은 피해자이고 탄압을 받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을 한동훈이가 피해 받게 만들었잖아. 탄압을 또 하는 쪽에 붙었잖아.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동훈은 배신자가 된 것이고 윤석열은 어쨌든 피해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들의 이 기괴한 알 수 없는 머릿속 관계가 진짜 이상하죠? 김민하 평론가는 충분히 그래, 우리- 이해해요? 이걸 이해해? 이해를 못하죠. 이해가 돼?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이게 원래-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될 수 있나? 그 원래 보수 정치가 네.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기들이 뭘 하고자 하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뭐를 반대해야 된다, 뭘 막자 뭐 이런 거였잖아요. 종북 네. 세력이 뭘 하는 걸 막자, 그다음 무슨 뭘 막자, 뭐 이재명을 막자, 뭐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는 얘기가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자기들이 반대하자라고 했던 것과 예를 들면은 박근혜를 탄핵하려는 세력을 반대하자 이렇게 말해온 것과 지금 이재명을 막자, 윤석열을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게 충돌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지난번에는 박근혜를 탄핵하는 사람을 막자고 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맞아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반대해야 되는 대상이 들어갔던 건데 네. 지금은 그래서 그때 윤석열, 한동훈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렇지. 윤석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지금 와서는 당장은 또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게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은 이재명을 반대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박근혜 탄핵 당시에 이제 윤석열, 한동훈을 반대해야 돼. 이 전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에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세력을 미워하기 위해서는 이재명도 우리 편이어야 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에 전선에 힘을 싣느냐. 요거에 따라서 지금 포지션이 달라지는 건데 문제는 이재명을 반대하는 것이든 박근혜 탄핵 세력을 박근혜 탄핵한 사람들 범인을 반대하는 것이든 그게 보수의 어떤 가치, 보수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청산 이런 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보수 정치의 현실이고 오늘날의 이제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적은 나의 친구다, 나의 동지다란 말이 있고요. 단순해. 심리학에서는 그 이론이 있어요. 삼각형 이론이 있어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론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쟤를 네. 마이너스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김성환도 마이너스로 쟤를 생각해. 그럼 나는 김성환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저 하나의 공동의 적을 생각하는 마음이 똑같으면 둘다 우리들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일시적으로 우리는 같이 우호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적은 거예요. 동지자가 뭐 이런 얘기 여기 보세요. 하잖아요. 파묘 요정님이 그거들 처음에 윤석열도 싫어했어요. 이 말이 딱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됐어. 그럼 그 현실은 어쩔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힘을 자기네들은 이용해서 뭔가 해야 돼.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윤석열은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를 이제 포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감은 어떻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분노감 가졌던 자기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런 권위는 없는 누군가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한동훈이잖아. 그래, 대신 욕을 해야지. 대신 한동훈이 희생양을 삼아서 한동훈 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억울하겠다. 아니 억울하지도 뭐 않죠. 억울하고 다 뭐 어찌 뭐 똑같으니까.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긴 그런데다가 한데. 한동훈이가 예. 맨 나중에는 또 윤석열을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네. 예. 그럼 이놈은 진짜 그렇지. 죽일 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은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럼 그 중간에 있던 기회주의자. 그래서 마치 윤석열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자기는 손 안 대고 코프는 권성동. 난가? 내가 그 인간인가? 난가? 난가? 근데 이 이게 얘기 나타나는 앞으로 거지. 보수진영이 굉장히 큰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왜냐하면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제대로 못 뽑았잖아요. 중진들이 합의가 그렇죠,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권영세는 지금 뭡니까? 나중에 아니, 권영세를 선택을 한 건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죠. 네. 직함은 그죠? 그 권영세라는 사람은 직함만. 항상 줄타기를 해왔던 사람이거든. 어느 쪽에 이렇게 한꺼번에 확 쏠리는 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권에도 별로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나경원, 김기현, 뭐 권성동 전부 다 당권이나 향후 뭘 하더라도 출마를 다시 또 뭘 해서 뭘 하고 싶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네. 그런 사람들끼리 합의가 안 됐던 거야 서로. 그러다 보니까 권영세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혀놓은 거지. 권영세 같은 구심점이 사람이 좋은 없구나, 거야. 지금. 권영세 같은 구심점이 사람이 없어. 좋은 거야.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까지 크게 나를 배신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지. 그렇게까지 크게 막 그 권력의 욕심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그냥 적당히 얼굴 세워만 놓을만 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뿌리를 거슬러 가면은 친이 친박 갈라져가지고 완전히 보수가 쪼개져 버렸잖아요. 그런 완전 쪼개진 상황에서 서로 간에 적대가 생겼는데 그걸 사실은 못 씻었던 거지. 내부 못 구십점이 씻다가 있네. 못 씻다가 박근혜 탄핵까지 가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친이계하고 친박계하고 또 막 서로 간에 갈려버린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갈린 그 상황에서 보수는 계속 서로 간에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상태가 돼 있었던 건데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을 시킨 검사라고 하는 원죄가 있으니까 박근혜한테 계속 찾아가면서 구애하는 작업들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더 잘 알았던 거야. 결국 우리들끼리 하나의 팀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잘 알았기 때문에 윤석열은 더군다나 당내 입지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집권 내내 박근혜한테 가가지고 계속 구애하면서 용서를 비는 모습들을 보였던 거예요. 하나로 예. 만들기 위해서. 그러고 나니까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결국은 서로 간에 결합을 하든 못하든 간에 윤석열 탄핵에 있어서는 우리가 갈라지면 안 돼. 갈라지면 우리가 또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어. 이게 하나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절대 헤어지면 안 되라고 하는 최소한 보여지기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이 의원들은. 사람들이 약간 좀 헛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20%라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계속 최소한 유지되거나 확장돼야 이 사람들의 전략대로 가는 건데 당이 뭐 한 108석 요거라도 유지가 되고 대통령 후보를 계속 내놓을 수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고립되고 있는 마이너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한 번은 크게 사달이 나서 분당이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거의 해체 수준으로 되거나 그럴 수 있을 만한 지금 내적인 구조가 있구나. 그거는 맞는데 예. 그거는 잠재적으로 밑에서 부글부글 예. 끓고 있는 용합인데 이제 이들이 쉽게 분당을 못하는 게 돈 때문이죠. 그러네. 지난번에 예. 바른정당 만들 때도 그들은 사실 그때는 쉽게 분당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춥고 외롭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옛날에 해봤더니 결국 우리만 욕먹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 우리만 돈 없고 우리만 힘들더라. 이거 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분당 말은 하는데 에이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다. 하지만 할 수 없어요. 분당하게 되면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윤석열 근데 체포영장 사유에 보니까 오늘 그 새벽에 계속 그 보다가 보니까 언뜻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계엄을 한 이유가 김건희 특검법이 계속 시행돼서 요게 이제 혹시 200석 이상 해가지고 통과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계엄을 했다는 투의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연관관계, 그러니까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 인과관계는 이번에 알고 있는 거예요, 이쪽. 그렇지. 예.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특이하고 뭐랄까 검찰과 좀 다른 스탠스인 게 그 인과관계는 어떻게 참 증명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윤석열한테 계속 그 부분은 이제 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왜 계엄을 했냐? 왜 내란을 일으켰냐? 내란 우두머리니까 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란을 일으킨 이유. 일단 체포영장 정확히 내용을 읽어줘 보세요. 아니 그거를 제가 오늘 방송으로 그냥 쑥 들었어. 들어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있더라고. 그래서 야 저거를 넣었네. 그러면 저거를 계속 물어볼 텐데 윤석열한테 그 사유에 관해서 체포영장을 그렇게 이제 했으면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그게 확 전면으로 부각되면 보다 탄핵 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도 이런 이유를 안 넣었단 말이야. 김영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확인한 거는 그거였는데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및 수색영장에는 피의자가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 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영장의 유효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네. 이거 다 맞는 말이잖아요. 예. 자, 영장에서 수색이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를 썼는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동선과 소재집하기 어렵고 비화폰의 특성상 실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에 제한이 있고 재직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대통령 관저나 사저와 안전가옥 등 모든 곳에 대한 수색이 필요하다.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였었고 예. 나머지들 등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강행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진행하려 했다. 그리고 김용현, 박완수, 여인영 등 주요 인사들과 공모해서 국가 권력 배제 및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조직적인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는 들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없는데 근데 뭐가 피의 있어요? 사실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피의자는 야당 주도의 국회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 정부 예산안 대폭 삭감,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의혹 등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관한 특별 검사 임명법을 그러네. 계속하여 추진하자 김용현 등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이 돼 썼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썼는데 썼어. 거의 언급은 썼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했는데 영장 발부에는 그 내용은 없잖아. 그거 인정하지 않았잖아. 그거를 영장을 체포영장 수색 봐야 영장에 들어가 있네. 되겠는데 수색 영장 안에 헤럴드 들어가 있는 내용을 경제는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법 추진 등이 있다고 봤다. 그게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대목이에요. 그 대목이지. 예, 제가 지금 수색영장을 네. 누가 해놓은 거를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 그대로 읽어드린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 나오는 게 10월부터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고 예. 네. 김건희 특검법은 계속 거부권이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음. 그래서 결국은 11월 24일인가 그때 마지막으로 계엄을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심을 굳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명태균 게이트가 한창 이제 막 언론 보도 나올 때쯤 되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핵심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랑 자기 배우자가 사실 국정을 농단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특히 김건희라는 사람이 국정을 농단한 그렇지. 거잖아요. 네. 자기가 공천한 것도 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아침에 이제 JTBC로 그 중계하는 거를 봤는데 그 예. 중계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아. 공수처가 이제 네, 청구한 JTBC 가 내용이 이제 그런 어. 내용이었고 어.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공수처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서 드러난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 이제 말씀하신 검찰의 공소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직전 대목까지만 딱 써 있는 거잖아요. 없어. 그게 윤석열이 없었어. 윤석열이 뭐 비상대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음. 싹 쓸어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면서 군인들한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비상계엄 발동 이런 얘기를 그렇지. 수차례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고 뭐 그렇지. 이런 식의 얘기가 되어 있는데 공수처는 디테일하게 간 건데 네. 좀 더 디테일하게 간 건데 요게 이제 시점이나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정황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의심할 수 있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이럴 것이다라는 얘기 사실은 뭐 많이 수차례, 했지. 거의 예. 수십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이럴 거다, 이런 이유일 거다, 김건희 지키기일 것이다. 본질은 뭐 부정선거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이제 지지자 동원용인 것이고 명분이고. 그렇죠. 예.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근데 이걸 수사로 입증하느냐는 요게 이제 요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일정에 관한 것, 그러니까 정황 예를 들면은 검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뭐 수사 보고서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마침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계엄 관련된 지시를 하기 시작했다라든가 예. 이런 이제 정황들은 있는 건데 아직 보도를 통해서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진술이라든가 증거라든가 이런 게 나왔다는 보도를 아직은 우리가 접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앞으로 공수처의 수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가로 진행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보도를 어디서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겨레 신문이에요. 1월 4일 날 보도를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검찰 특수본이 지난해 11월 24일 용산구 한남구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둘이 만나 나눈 대화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윤 대통령은 김용현에게 국회 상황 등을 말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는 등 계엄 실행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하는데 김용현.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야당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제기, 이재명 대표 재판 수사 관련 판검사 탄핵 가능성, 그리고 김용현 장관 탄핵 등을 언급을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10월 31일 민주당이 그 통화 윤석열 발언 있잖아요. 그렇죠. 김영선 줘라 네. 얘기했다는 거 그거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11월 15일에는 명태균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되면서 그 무렵쯤에 그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 명태균이 구속되면은 한 달 내에 그 뭐지 윤석열 탄핵당한다는 식 얘기를 했잖아요. 그 무렵이. 그랬죠. 딱 그때하고 다 맞물리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11월 24일 날 김용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언급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윤석열한테 최종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왜냐면 그 전에도 계속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왔다고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마음을 굳히는 데 있어서는 명태균 게이트가 영향을 미쳤다. 거기에 김건희라는 사람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그러니까 범죄 동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매우 중요하죠. 예. 살인자 같은 경우 니 왜 이런 극악한 일을 저질렀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내란 같은 경우도 전두환이나 노태우도 그 본인들이 강원도로 이제 발령 가고 그렇죠. 완전히 이제 거기서 수방사랄지 멀어지니까. 이제 아주 핵심에서 이제 멀어질 운명에 처하니까 그 인사를 앞두고 그렇게 질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사에 더 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음. 이 바로 언급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김용현이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문건하고 과거 비상계엄하에서 선포된 포고령 등을 참고해서 계엄 선포문 및 포고령 초안 등을 작성했다. 요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기무사 거 갖고 와서 계엄 실행 문건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고 포고령 내용까지 확인하는 아주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결국은 복합적이기는 하겠지만 그 안에는 윤석열 본인과 윤석열 부부의 사익이 분명히 들어가 있겠지. 사익이 전부네. 뭐 네. 분명히 들어갈지가 아니라 그렇죠. 사익이 전부지. 그렇죠. 네. 잠시 광고 이어가고 진행하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합하면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 분은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 인터넷 비교원 검색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련의 정치본색 유튜브 채널 말씀하시면 가입 후에 가입할 때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 상품권이 바뀌었네요.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새 이벤트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홍삼이군요. 홍삼이 아니고 산삼이군요.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립니다. 산삼 순백.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의 산삼 순백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탈백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필요한 털 없이 묘종삼이 아니고 직접 씨를 뿌린 시종 산양 산삼을 비바람 밑을 맞으면서 7년을 기다려서 채취를 해서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로 만들었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한 박스에.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고요. 온라인 구매 후기 13,000건. 가성비, 가심비 최고입니다. 평점이 만점에 가깝습니다. 새해 맞아서 특별한 구성 순백 산삼 1+1 산삼향 가득한 산삼떡이 또 3종 세트 산삼 치명환이 열환 온 가족 겨울 건강 관리 쌉싸름한 갈색 엑기스 산삼 순백 1666에 1080이고요. 네이버 검색창에는 산삼 순백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영장 집행에 맞춰가지고 윤석열이 미리 녹화한 영상이 뭐가 있어요. 2분 영상이 48초짜리 영상 메시지 영상이 있어요. 나왔습니까? 오늘 체포됐다는 거
알았다는 건가? 어제 다 돌았어요. 오늘 새벽 음. 5시에 한다고. 아 그거는 알았는데 네. 나는 결국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자기 스스로 그래서 미리미리 생각했던 건가? 뭐 약간 유언 비슷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참나. 아 영상을 만들었구나. 대국민 네. 입장이 나왔어요. 현장 대통령 첫 체포 관련. 사진은 없고 영상이 있어요. 사진 영상이 네. 있네. 끝까지 정말 넥타이를 찾지를 않았구나. 노타이고 네. 많은 지지 보내준 것에 감사의 말씀. 법 모두 무너져 수사권 없는 기관이 영장 발부. 이거 아까 한 말이랑 똑같아요. 아까 한 말이에요. 수사기관- 아까 한 말을 영상으로 네, 했네. 네. 그러게 이거 원래 한번 영상으로 발표한 영상을 한번 메시지를 그러면 워드 풀어가지고 지금 우리 PD한테 얘기를 하고 한번 있는 볼 거야. 수 있는지 한번 네. 보내줘 볼게요. 이건 아까 한 말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죠. 아 근데 끝까지 그렇다는 거야. 끝까지 선동하고 있는 거야. 구속될 인간이. 이런 일들이 계속 앞으로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더 이상 이거- 볼 기회는 이거- 없을 것 이거 같은데. 가지고 이제 마지막 여론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가 기댈 방법은 자기가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지 솔직히. 그러니까 광분했다가 이성을 되찾았다 하는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야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황이 몰리면은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자기가 검사 시절에 했던 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해보면 자기가 법조인인데 왜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걸 막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도 알 거고. 이 사람 자기가 구속 살고기가 수사가 원칙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네. 말했대요. 시민들이 대통령의 차량을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러니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야 지금. 자기가 살 그러니까- 방법이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다는 걸 나를 알아. 나를 너무 니네들이 잘. 몸으로 막았어야 된다.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을 진짜 했었대요. 대통령 입장을 담은 소회를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음. 관저 입구에서 대통령 차량을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다. 이러면서 석동현 변호사가 고성국 TV랑 전화 연결하면서 대통령의 마음을 설명을 했대요. 끝까지 이렇게 찌질하게 갈 거야? 끝까지. 고성국 TV에서 뭐라고 했냐? 국민께 드리는 입장과 소회를 담은 글을 준비 중이다. 직접 할지 서면으로 전할지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수처를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서 대통령께서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있고 경호처가 경찰과 출동해서 불상사가 나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 자진 출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우리는. 그런데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고 계신 시민들께 경찰의 통제로 관저 근처까지는 오지 못하지만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때 이런 상황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을 윤석열 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너희들이 한 행위, 법원과 공수처가 한 행위는 불법인데 내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한 거야.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나는 굉장히 하잖아. 너그러운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유혈 사태를 내가 막았다. 내가 출석함으로써. 근데 왜 칼이라도 빼서 나를 지키라고 왜 그랬습니까? 그거 본인은 가짜뉴스라고 본인은 주장하잖아요.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니까 이거는. 왜 경호처 사람들 그렇게 닥달해가지고 뭐 총을 들고 다녀라, 뭘 해라, 그 가방 메고 다녔지 않습니까? 허기가 그렇지. 있는 거? 그거를 뭐 그거는 왜 시켰습니까? 본인이 안 시키고 그거는 경호처에서 알아서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질 신문 해봐야 돼. 하죠. 사실은. 그러한 김성훈이랑. 그러한 일들이 관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왜 안 막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다 이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일인데. 기본적으로 소환에 응하질 않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게 남 탓이야. 이번에 어쨌든 10시 50분쯤에 대통령 경호 차량을 타고 공수처에 도착을 했고 후문으로 진입을 했고 취재진을 피해서 뒷문으로 나왔다. 그래서 차에서 내리는 모습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추리한 모습 끝까지. 보기 싫었겠지. 이게 그런 끝까지. 모습을 보기 싫은 심리가 있는 고집불통의 거지. 그 아주 고집불통으로 그런 무식하게 그냥 땡깡 부리는 건데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저는 나는 끝까지 너네를 위해서 그냥 극우 아스팔트 우파구나. 너네를 위해서 내가 아. 희생한다 이런 취지예요. 네. 근데 이 영상 메시지의 끝부분쯤인 것 같은데 예. 이런 얘기를 하네요.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 사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거를 이 미친 백골단 거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미친 거죠, 뭐. 일부 네. 이제 그 지난주 토요일 날 동아일보 보도 등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바인데 이제 극우 유튜브도
이제 그 채널별로 아, 연령대별 타겟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20대에서 40대가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노인 20, 친구잖아요. 30대를 겨냥한 채널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20, 30대 겨냥한 채널, 30대만 겨냥한 채널, 40대만 겨냥한 채널 이 종류별로 이제 골라 먹으라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여론조사 응답한 거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은 30대 남성 여기서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1등 공신 누굴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중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 중에는 그런 게 아닌데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원래는 고령층 위주로 오르는 건데 30대 남성 또는 20대 남성 요 부분에서 원래 오르지 말아야 될 연령대층에서 왜 올랐을까? 그게 이제 이런 그거 유튜브라든가 요런 쪽에서 자기들의 영역이 확장돼 가지고 이제 오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지금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은 지금 그거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결국은 이 세계관이 다 그거 유튜브적 세계관인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백골단 이런 게 다 그 부수적인 영향력으로 형성된 맥락들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여론사- 기쁜 건 이거예요. 기쁜 거 먼저 얘기할게요. 환율 떨어지고 있대요. 아, 그렇죠. 지금 네. 그다음에 코스피 지금 오르고 있대요. 아, 좋습니다. 그다음에 코인도 지금 오르고 있대요.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 너무 행복해하고 있대요. 아,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 직원이 어떤 얼마나 압박감이 심했겠어요. 경호처 직원인 어떤 여자분이 최상목 씨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꾹꾹 눌러서 쓴 손편지를 써가지고 남편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말도 쉬지 않고 28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대통령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좀 제발 남편을 우리 집으로 돌려보내달라. 유혈 사태 날까봐 너무 걱정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떠나서 결국 공수처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너무 속시원하고 너무너무 편하다고 이랬을 텐데 그 수방사에서 갔던 55부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경호처 직원들도 정말 큰 짐 벗었다. 이제 집에도 갈 수 있다. 이제 내 침대도 잘 수 있다.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한다는 후문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지지율 얘기했는데요. 국민님 네. 착각하지 마라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물론 이제 앞으로 좀 더 분석해봐야 할 여지는 있겠지만 20, 30대 지지층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지난주 갤럽 조사 가지고 제가 눈이 빠지게 숫자를 좀 들여다봤거든요. 이전 조사하고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었는지도 궁금했고. 네, 맞아요. 근데 그 30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12월 셋째 주에 그때가 이제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이게 갑자기 폭락한 때였거든요. 예. 그때 그 30대가 민주당이 54, 국민의힘이 19였거든요. 그리고 무당층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다른 세대들 층에서는 보수가 무당층으로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무당층이 22였어요 그때. 예. 근데 이번에 1월 둘째 주에 조사해 보니까 민주당이 33, 꽤 떨어지긴 했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27, 그러니까 8% 포인트가 올랐어요. 근데 무당층이 30으로 올랐어요 거꾸로. 아, 무당층. 그러니까 무당층이 22에서 30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다른 세대에서는 무당층이 줄었거든요. 네. 근데 30대에서는 무당층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그게 어떻게 메모를 해놨었냐면은 민주당 지지율 21%가 빠진 30대에서 그 빠진 지지율의 8%포인트만 국민의힘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8%포인트는 무당층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보수 논리에 취약하고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는 30대 부동층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네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30대가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기보다는 30대 일부 남성층이나 또 극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일부 층들이 확인되는 건 사실이지만 30대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현격하게 높아지거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해석이다 이렇게 보고요. 20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20대는 오히려 진보성을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33대 22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슷했던 1월 둘째 주에 예. 무당층이 35였거든요. 근데 그 33대 32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슷했고요. 예. 1월 둘째 주에. 예. 근데 무당층이 35%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여긴 또 거꾸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32대 국민의힘이 22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상당히 빠져버린 거예요. 20대에서는. 그리고 여성하고 남성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요. 남성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33대 37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남성층에서 조금 더 민주당보다 4%포인트 정도 높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성은 민주당이 40이고 국민의힘이 30이에요. 여성의 진보성에 이제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지지율이 민주당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거하고도 그렇죠.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요. 물론 과거에도 계속 여성들의 투표 참여율이 남성보다 좀 더 높고 그리고 여성들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이었어요. 예. 이전에도 쭉 그랬죠. 그런 예. 추세들이 이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계엄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여성의 진보성이 조금 더 뚜렷해졌다고 제가 볼 때는 보여요. 그리고 그거에 20대 여성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방송을 보면서도 그 중계 방송을 보면서도 느꼈던 게 마지막으로 제가 요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데 언론들이 정말 중요하기는 하구나. 그 자진 출석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JTBC의 뭐 기자인지 앵커인지 누가 그게 이제 나중에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논란이라는 단어를 써. 그런데 그게 어떻게 법적으로 가령 도둑놈이 체포영장이 2차례나 발부돼 가지고 그걸 저항을 하다가 문 열어주고 나 자진 출석할게 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사법적으로 논란이 될 그렇죠. 겁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논란을 일으키겠지. 그런 말을 미리 던져놓고 그런데 그렇게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겁니다. 요렇게는 말을 할 수 있죠. 그거는 그렇죠. 팩트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게 사법적 논란이 됩니까? 근데 아무런 어떤 말 없이 논란이 될 거다. 그리고 막 기관 간 충돌이라 그러고. 그리고 기관 간 그건 최상목이가 자꾸 쓰잖아요. 아니 법원이 발부를 했는데 그게 무슨 그러면 기관 간 충돌이야. 법원이 이 영장 발부에 관한 권한이 있는데 그 집행하라 그러면 영장 청구주의는 헌법 아닙니까? 그럼요. 그 영장 청구주의에 따라서 집행까지 하는 거는 헌법에 맞게 하는 거지 누가 감나라 배나라는 거야 여기에. 맞아요. 기자들이든 최상목이건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얘기에 이제 덧붙여서 그 말씀에 참 동의를 하면서 예. 저는 같은 방송을 봤으니까 예. 그 얘기한 게 아마 같은 변호사일 방송을 겁니다. 봤으니까. 변호사예요. 네, 변호사 데려다 놓고 기자 데려다 놓고 그다음에 네. 앵커가 진행을 했는데 예.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그 얘기 나올 때 이제 진행자 앵커가 이제 얘기를 하기는 해요. 네.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협의를 하고 그렇지. 무슨 뭐 이거를 뭐 출석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일 것이다. 변호사가 이상한 변호사 하나 데리고 나갔구나. 근데 뭐 이상하다기보다는 네. 변호사가 이제 언론의 어떤 그러한 이제 어법에 이제 완전히 충실하게 이렇게 딱 맞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좀 이제 얘기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렇게 계속 진행자가 교정을 하면서 음. 중심을 잡은 면이 있기 때문에 또 JTBC니까 그렇게 한 거죠. 또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니까 근데 다른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오늘도 이제 신문 보고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논란이래. 네, 이 상황 네. 제가 이 신문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뭐 방송들도 그렇고 특히 보도 채널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언론의 어떤 이런 보도 태도나 이런 것들은 진짜 한 2시간 얘기해도 모자랄 것이다.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가령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폭행 가해자가 언론에 나와가지고 저 여자가 짧은 치마를 밤에 입고 다녀서 내가 그런 거예요 라고 하면 이게 논란이 됩니까? 개소리지? 이게 논란이 되냐고. 아무 소리나 갖다가 막 예? 붙여버려. 본인들의 지금 성폭행 혐의자 아니에요. 예? 비유를 하자면 그렇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아무 소리나 하고 그 사람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아무 소리나 하면 그거를 사법적으로 어떤 우리가 정리된 체계가 있고 법 질서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이거는 그런 말은 부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게 기자나 언론의 역할이지. 그걸 뭐 논란을 부추겨 니들이. 예? 그게 지금 저 내란 자범들이 하는 거잖아. 선전선동 같이 하면서 은근히. 그리고 굉장히 좀 무책임한 거예요. 최상목스러운 거야. 왜냐면 뒤로 쓱 빠져 있거든. 지는 마치 중립인 것처럼. 에? 그러면 사람들이 중립적으로 들릴 것 같아? 니들 목소리가? 근데 어차피 한쪽으로 썰려. 그렇지, 그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야. 늘 그따위 식으로 겁쟁이로 판단을 안 하고 명확하게 헌법과 법에 나와 있는 걸 왜 판단을 안 해? 권성동이가 말하면은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말한 거하고 동대동으로 이야기를 하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전에는 그러면 검사들이 말했던 거는 왜 사실이냐 그렇게 전면을 다 털어가지고 썼어? 네. 조국이랑 이재명 할 때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사실이었어? 그냥 도둑놈 소리 듣는 거야, 너희들이. 공정하게 하려면 사법부의 판단이랄지 법의 판단이랄지 상식적인 판단들은 다 감안해서 그거를 90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전부 다 그냥 여당 눈치만 보고 있으면서 그게 어떻게 5대5로 되냐? 도둑놈들아. 에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KBS 나왔나? 네. 최근의 정치본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